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로마를 해방시킨 영웅이 누구죠? 보통 미군이라고 답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한국계 미국인 한 명이 그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나치 독일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수백 명의 전쟁 고아를 구했으며 인종차별이 법으로 존재하던 시대에 백인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김영옥 대령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미국 의회는 2024년 그를 의회 금메달 수여자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네 나라에서 동시에 영웅으로 인정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시작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합시다. 1919년 1월 26일 로스앤젤레스 김영옥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저주, 나라가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어요. 한국 이민자의 아이로서 돌아갈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그를 경멸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법이 있었으니까요. 영국의 동창생들은 그를 놀려댔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야? 넌 미국인이 아니잖아. 두 번째 저주, 극도의 가난입니다. 아버지 김순권, 1906년 미국으로 건너온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놀랍게도 1923년 신문에 남부 캘리포니아 가장 부유한 한국계 미국인 목록이 실렸는데 그의 이름이 1등이었습니다. 부의 금메달리스트였던 아버지. 그런데 왜 영옥은 가난했을까요? 아버지가 번 모든 달러를 한국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자신의 편안함보다 더 큰 대의를 택한 것입니다. 영옥은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개인의 부와 편안함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저주, 법적 인종차별입니다. 미국의 법이 아시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단순히 못되게 대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넌 열등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직업 금지, 부동산 구매 금지, 투표권 박탈. 이 세 가지 저주 속에서 영옥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분노했을 겁니다. 대부분은 비뚤어졌을 겁니다. 영옥은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영옥은 군 입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거절했어요. 넌 아시아인이야. 미군이 될 수 없어. 그런데 잠깐, 의회가 아시아인 징병을 허용했습니다. 영옥은 사병생활 2년차 되는 해 중대장의 추천으로 혹독한 3개월간 장교 후 부생을 마치고 그 다음해 1월 육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영옥은 포트 베닝 육군 장교 후 보생학교는 그의 반에는 유일한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미군은 모두 부대별로 인종을 분리했습니다. 흑인 부대, 백인 부대. 영옥은 백대대에 배치됩니다. 이것은 주로 하와이 출신의 2세 일본계 미국인들의 부대였습니다. 대대장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계는 일본계와 잘 안 맞지 않나? 전출을 원하나? 영옥의 답은 역사적입니다. 대대장님, 저들은 미국인입니다. 저도 미국인입니다. 우린 미국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마크 클라크 장군은 나중에 한국 전쟁의 유엔 군사령관이 될 미국 최고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는 영옥을 유능하고 철저한 군인이라 평가했습니다. 영옥은 중대장에게 건의하여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병사들을 더 강한 병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거기서 나치 독일과의 죽음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1943년 9월 26일 이탈리아 전선 100대대가 첫 전투에 투입됩니다. 보라색 심장대대.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엄청난 사상자.
영옥도 첫 전투에서 총상을 입습니다. 첫 번째 은성 무공훈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싸웁니다. 1944년 초가 되었을 때 백대대는 이미 절반이 전사했습니다. 미군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44년 5월 안지오, 이탈리아 마크 클라크 사령관이 로마를 해방하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독일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탱크 사단의 위치가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만약 독일 탱크가 미군의 공격로에 매복해 있다면 미군 사단 전체가 지중해로 밀려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 사령부는 극도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포로를 잡아와야 한다. 정보를 얻어야 한다. 수차례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중대 규모까지 동원했는데 못했어요. 그때 영옥이 대대장을 찾아갑니다. 보내주시면 포로를 잡아오겠습니다. 대대장은 펄쩍 뛰입니다. 미친 소리다. 영옥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오겠습니다. 영옥의 계획은 모두가 자살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낮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밤에 대병력을 보낸 이전 작전들이 왜 실패했나요? 소음이 크고 발견하기 쉽고 많은 사상자가 난다. 영옥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극소수로 한낮에 침투한다. 그는 독일군의 심리를 읽었어요. 독일군도 우리처럼 밤에는 경계가 높고 아침을 먹고 잠을 잔다. 밤새 긴장했던 보초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이 오전 9시다. 그는 항공사진을 며칠 동안 수집합니다. 대대 지휘소의 창문에서 쌍안경으로 지형을 관찰합니다. 지도 읽기에 천재였던 영옥은 머릿속으로 3차원 지형을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포로 생포 작전의 계획이 서서히 나타났어요. 그는 병사 한 명만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원자를 모았어요. 4명이 모두 자원합니다. 그중 아카오시 일병이 선택됩니다. 1944년 5월 16일 밤 10시 30분 영옥과 아카오시는 미군 참호에 도착합니다. 담요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던 중대장 다카하시 대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미친놈이다. 죽을 게 뻔한데. 영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치드로 신호를 보냈어요. 가자. 둘은 미군 철조망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 지뢰밭. 손으로 흙을 더듬으며 한 뼘씩 한 뼘씩 앞으로 나갑니다. 40분이 걸렸습니다. 약 550m를 기면서 지뢰를 피하는데 40분. 그 다음 독일군 철조망. 바람의 행운. 철조망 끊어지는 소리가 바람에 묻혔습니다. 독일군 참호까지는 단 1m. 둘은 땅에 엎드립니다. 손을 뻗으면 독일군 철물을 만질 수 있을 정도. 기침도 할 수 없습니다. 새벽이 옵니다. 독일군이 참호에서 나옵니다. 둘은 따라갑니다. 낮은 포복으로 10 내지 15m 떨어져서 아카오시는 영옥 뒤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영옥이 지뢰를 밟으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따라갔어요. 독일군은 자기 진영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영옥과 아카오시는 계속 기어갔습니다. 아침 9시. 목표가 보입니다.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있는 토치카. 기관총 2개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작은 도랑에 엎드려 낮이 완전히 밝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인기척. 토치카 옆 개인 참호에는 독일군 병사 2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원래 목표 토치카에는 최소 1개 분대가 있었을 텐데요. 다카오시가 정면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영옥은 다시 반원을 그리며 참호 뒤로 돌아갑니다. 여기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영옥이 참호 위에서 아래를 내려봅니다. 두 독일군 병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영옥과 아카오시는 톰슨 기관단총을 벗겨들고 총구를 독일군의 입속에 집어넣습니다. 차가운 금속. 독일군 병사들이 눈을 뜹니다. 얼굴에 공포가 번집니다.
영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가며 쉬 손짓으로 총을 내려놓아 두 손을 올려 독일군들은 끄덕입니다. 총을 내려놓습니다. 다카오 씨는 잠깐 생각에 잠깁니다. 참호 속에 수류탄 2개를 놓고 나옵니다. 왜? 다른 독일군이 참호에 와봤을 때 미제 수류탄을 보고 포로가 됐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요. 독일군도 탈영병으로 취급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귀환하는 길. 대낮이라 지뢰밭 통과가 훨씬 쉬웠습니다. 미군 참호에 도착합니다. 포로들을 밀어넣습니다. 영욱은 무전기로 대대장에게 보고합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저녁 7시. 다시 어둠이 깔립니다. 포로들을 비중대 본부로 데려갑니다. 지프 한 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들은 하사와 일병이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군은 그들의 복장과 부대 마크만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들은 탱크 사단이 아니다. 이것은 거대한 의미였습니다. 연합군의 작전 계획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마크 클라크 장군이 직접 전화를 겁니다. 특별무 공훈장을 주기로 했다. 직접 축하하고 싶어서 전화한다. 특별무 공훈장은 보통 서류 심사만 몇 개월이 걸립니다. 클라크 장군이 특례로 승인한 것입니다. UPI 통신사가 전 세계로 타전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1944년 7월 1면에 글을 실었습니다. 25세 한국계 미국인 장교의 불가능한 임무. 1944년 5월 23일 버팔로 작전. 연합군이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영욱이 잡아온 포로의 정보 덕분에 독일군의 방어 약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연합군은 빠르게 전진합니다. 1944년 6월 4일 로마가 해방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2일 전입니다. 나중에 군사 역사가들은 로마 해방에 기여한 연합군 장교 100명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김영욱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의 공식 평가입니다. 미 육군은 지금도 김영욱의 안지오 작전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교 교육의 필수 과정입니다. 이탈리아는 그에게 이탈리아 최고의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프랑스는 크로이 디 게어 전쟁 십자훈장을 주었습니다. 1946년 전쟁이 끝납니다. 영욱은 제대합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해요. 현대식 셀프 세탁 소론 드러멧을 발명합니다.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엄청난 성공입니다. 부자가 됩니다. 편안한 아메리칸 드림.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합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욱은 TV로 그 소식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나라, 그의 어머니 나라, 전쟁 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욱이 성공한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군에 입대했기 때문입니다. 1950년 12월 한국 전선. 영욱은 미 육군 대위로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18개월을 최전선에서 보냅니다. 일반 규정은 어땠을까요? 최전선 병사 9개월, 후방 지원병 12개월, 영욱은 18개월, 필수 복무 기간의 정확히 2배입니다. 그는 9개월 뒤에 귀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아 계속 싸웠습니다. 왜? 그는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1년 5월, 6월 유엔군 제3차 대반격. 영욱은 일대대를 지휘합니다. 미군 800명에 한국군 카투사 400명 총 1200명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색 인종이 대대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때는 1951년입니다. 미국 민권법이 제정되기 13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800명의 백인 미군 병사들이 한국인 장교의 지휘 하에 싸웠습니다.
그만큼 영옥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대대는 중동부 전선 공산군을 북쪽으로 60km나 밀어냅니다. 전쟁사에서 위대한 진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지도에서 중동부 전선이 다른 곳보다 더 올라가 있는 이유는 바로 김영옥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대한민국은 그에게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합니다. 대한민국이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공훈장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영옥을 전쟁 영웅에서 아름다운 영웅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1951년 봄, 부산역, 영옥이 처음 한국을 밟습니다. 미군 제7사단 배속을 위해 부산에 내립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광경을 봅니다. 수천 명의 전쟁 고아들,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아이들, 거리를 헤매며 굶주리고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열차 안에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타깝지만 나는 전쟁을 하러 왔다. 이건 내 임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영옥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그 다음 수십 명, 나중에는 500명. 최대치의 김영옥은 500명의 전쟁 고아를 지원했습니다. 서울 삼각지 가톨릭 교회 근처에 고아원을 세웁니다. 아이들이 음식, 쉼터, 옷, 교육을 받도록 확실히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엔군 부대 중에서 오직 김영옥 대령의 대대만이 전쟁 고아들을 돌본 유일한 유엔군 부대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지 않았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미 전투로만 해도 충분히 영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그의 인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옥의 성공의 진짜 비결은 뭘까요? 두 단어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입양 가족들이 한국 고아들을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려갔던 사진. 영옥이 그 사진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일반적인 리더라면 중앙에 섭니다. 밝은 미소, 주인공처럼. 영옥은 맨 뒷줄 한쪽 구석, 마치 군중 속의 한 명처럼. 이것이 바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계급으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지위 때문에 존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을 섬김으로써 이끕니다. 그들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둠으로써 이끕니다. 겸손함으로써 이끕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대학원들은 이 서번트 리더십을 광범위하게 연구합니다. 사관학교도 가르칩니다. 영옥 김은 이 개념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것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지휘한 병사들은 왜 그렇게 충성했을까요? 왜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옥은 참호에서 자지 않았어요. 맨 땅에 판초를 깔고 눈을 붙였습니다. 왜?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어떻게 죽든 상관없다. 하지만 내 병사들이 편안해야 한다. 식사 시간도 거르곤 했습니다. 병사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장에서 식사를 제때 챙길 수 없었으니까요. 병사들은 그것을 봤습니다. 장교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자신들보다 자신들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을 만듭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김영옥 대령의 삶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희생. 아버지는 백만장자였지만 가난을 택했습니다. 영옥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다시 전쟁터로 갔습니다. 왜? 개인의 편안함보다 큰 대의가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앞만 보고 뛰는 것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둘째, 탁월함은 장벽을 허뭅니다. 영옥은 가난했고 인종차별을 받았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미군도 그의 탁월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클라크 장군은 영국의 중위 계급장을 보고 흰색 피부의 부관의 계급장을 떼서 즉석에서 대위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었습니다. 셋째, 주변을 보고 봉사하라. 부산역에서 본 고아들, 그를 본 대부분의 군인들은 지나쳤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다. 영옥은 그들을 500명이나 챙겼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성취한 것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웅은 자신의 힘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미국 의회, 미국 정부는 매년 의회 금메달 컨그레셔널 골드 메달을 수여합니다. 가장 명예로운 수상입니다. 대통령도 추천해야 할 정도로 격이 높습니다. 2024년 미국 의회는 김영옥을 선정했습니다. 80년이 넘게 잊혀있던 영웅을 왜 지금? 미국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웅을 놓쳤다. 백대대의 전우들은 영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이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아시나요? 당시 미군은 완전히 인종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옥 때문에 법으로 인정되기 전부터 실제로 인종 통합이 일어났습니다. 백대대에서 그의 리더십 때문에, 그의 탁월함 때문에 한국 출신, 아니 정확히는 무국적 상태에서 태어난 한국인, 극도의 가난 속에서 자란 아이, 법적 인종차별을 받은 청년, 그가 남긴 유산은 로마 해방의 주역, 나치 독일과의 전투에서 불패의 지휘관, 500명 고아의 구원자,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의 영웅, 인종차별 극복의 상징, 그리고 지금도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전술의 대가. 잠깐,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탁월함으로 장벽을 부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라 없는 가난한 한국인에서 새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는 영웅이 되기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산역의 고아들을 봤으니 돕고,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가니 리더로서 책임을 다했고, 포로를 잡아야 하니까 불가능한 미션에 나섰고, 모든 선택이 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그의 인격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뭔가 느끼셨을 겁니다. 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느낌을 잊지 마세요. 그 느낌 자체가 당신도 아름다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의 성취심리학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을 남기며 마칩니다. 인생은 짧다. 하지만 사랑이 깃든 일은 영원하다. 사랑이란 관심이다. 그 관심은 헌신과 노력이다. 전역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산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 대령. 절대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그의 용기와 연민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닮아 살아가도록 노력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도 아름다운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온라인에서 커널 영오크 킴 또는 김영옥 대령을 검색해보세요. 그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꼭 읽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아름다운 영웅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